김두한, 나를 협박하는 건가? 지난 45화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무국장 단계 앞에서 징용장을 찢어버린 김두한. 그 담대한 선택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야인시대 46화에서는 단계와의 2차 담판, 그리고 그 담판이 가져온 예상 밖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무국 건물. 몇 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종로 거리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오야붕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두한이 다시 경무국을 찾습니다. 옆에는 하야시, 오야붕이 함께 있습니다. 하야시의 동행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혼마치라는 일식당. 저녁 햇빛이 창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단계 경무국장, 하야시, 오야붕, 그리고 김두한이 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단계의 얼굴에는 지난번의 분노가 사라져 있습니다. 대신 관대함, 아니면 여유로움이 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양입니다. 자, 어서 앉게. 이 집의 음식이 유명하다더니 맛이 아주 좋구만. 참 두한 아오, 자네와 나 둘이 여기서 술을 마시게 될 줄은 몰랐네. 하야시가 절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그의 역할입니다. 단계가 천천히 술잔을 내립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권력자의 동작입니다. 군이 그렇게 나간 다음에 생각이 많았다. 정말 많이 생각했네. 처음엔 군을 즉시 체포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더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네. 단계가 술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래서 자네를 다시 만나고 싶었네.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김두한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의 귀는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경무국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군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뭔가? 징용을 철회해 달라는 것 말인가? 단계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순 없다. 이건 일본 본국에서 내린 지시니까 경무국장인 내가 따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김두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허나 그간 총독부에서도 마구잡이로 징용을 내보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거든. 구주 탄광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았듯이 준비 없이 끌려간 우리 관리들의 부하들이 사고를 저질렀다. 이건 일본 제국의 명예에도 좋지 않은 일이었네. 단계가 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반도 내에서 노력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근로보국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자네들은 징용을 가지 않고도 일본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단계가 살짝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의 눈빛이 변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설명하는 듯한 눈빛입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자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네. 사흘간의 시간이 있으면 충분하겠지?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원래대로 징용장을 발부하겠다. 하지만 나는 자네가 좋은 대답을 주기를 바라네. 정말이야? 단계가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야시가 중간에서 말을 거듭합니다. 경무국장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한이도 충분히 생각해 본 후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순간 공중에 떠다니는 침묵이 흐릅니다. 술병이 채워지는 소리, 밖의 거리 소음, 그리고 세 사람의 호흡음만 들립니다. 김두한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술만 마십니다. 그 술은 따뜻하지만 그의 목구멍을 지나면서 어떤 스디슨 맛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밤의 이문식당. 시간은 늦었습니다. 주막은 취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패들입니다. 그들은 경성에서의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불안함이 그들의 얼굴에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우릴 촌놈이라고 놀려대잖아.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디
여기서까지 무시당하고 앉아있냐? 한 지방패가 소리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고 거칠고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야, 이 자식들아. 촌놈을 촌놈이라 그러지 뭐라고 하냐? 이 자식아? 옆 테이블에 경성패가 대꾸합니다. 뭐요? 이런 씨. 싸움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술잔이 깨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주모가 울부짖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행패들인가? 그 순간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김두한이 들어섭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단계와의 만남을 오래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만두어라. 술을 마시려면 조용히 마셔야지. 이게 무슨 추태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넌 뭐여? 이 새끼가. 이압. 한 지방패가 주먹을 날립니다. 그 주먹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김두한이 그 주먹을 잡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나무가 바람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 우미관의 김두한이야. 패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빠집니다. 순식간에 무기가 내려갑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큰형님. 모두들 돌아가라. 이런 곳에 다시 나타나지 말고. 지방 패들이 몸을 납니다. 주막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이제 김두한은 경성의 전설입니다. 그의 이름만으로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우미관, 넓은 사무실. 김영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영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김두한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었나? 왜 도대체 말도 없는 건가? 김영태가 먼저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합니다. 일단은 내가 일을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근로보국대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것이죠. 근로보국대? 그게 뭔가? 진영이 물어봅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설명합니다. 징용을 가지 않고도 일본을 위해 노력봉사를 할 수 있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구주 탄광 같은 곳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근로보국대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영태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입니다. 그럼 징용을 완전히 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아, 그렇다면 이건 대승리네. 진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한아, 정말 잘했어. 이렇게 되면 우리 부하들은 모두 살 수 있겠네. 하지만 김두한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절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동열의 잡지사 건물. 문이 열립니다. 미화가 나타납니다. 뒤를 따라 형사들과 순사들이 몰려옵니다. 최동열 씨. 오랜만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미화의 목소리는 친근하지만 그 속에는 아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미화 경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최동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 잡지사를 폐쇄한다. 조선어학회 사건과의 연루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조선어학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물들은 압수하고 서적들은 거리에 모아 불태우겠다. 형사들이 움직입니다. 책들이 실려나갑니다. 잡지들이 수거됩니다. 최동열은 말을 걸려고 하지만 다른 형사가 그를 팔로 밀어냅니다. 움직이지 마. 혐의 인물이 저항할 권리는 없다. 최동열은 그저 바라만 봅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가 실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거리의 한 구석. 불이 붙습니다. 책들이 불타오릅니다. 잡지들이 불타오릅니다. 신문들이 불타오릅니다. 각각의 지면에 씌어진 글자들이, 활자들이 불길 속에서 춤을 춥니다. 최동열은 망연자실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밤
다른 술집에서는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있습니다. 김희수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임동호가 앉아 있습니다. 저 구역질 나는 일본 놈들. 김희수가 소리칩니다. 소리를 낮추게. 누가 듣겠네. 임동호가 달래봅니다. 들으려면 들으라지. 누가 무서워할까봐. 저놈들 하는 짓거리가 뭔데. 우리 말을 빼앗고 우리나라를 빼앗고 이제는 우리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옆 테이블에 일본인 손님이 나옵니다. 거 말끝마다 일본 놈이노 하는데 조심하시오. 김희수가 술상을 뒤엎습니다. 다 나가. 우리 가게에서는 쪽발이한테 술을 팔지 않는다. 경찰이 옵니다. 김희수는 포박당합니다. 경찰서의 지하 고문실입니다. 어둡고 습한 공간입니다. 사법계 형사가 김희수의 머리채를 붙잡습니다. 이름은? 이름. 말해. 이름이 뭐냔 말이야. 김희수는 웃습니다. 내 이름은 개새끼요. 내 이름은 개새끼입니다. 형사가 그를 때립니다. 계속 때립니다. 으억, 으악, 으아, 하하. 차라리 죽여. 고통이 극에 달하면 그것은 자유가 됩니다. 김희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날이 밝습니다. 종로회관의 큰 홀. 근로보국대의 현판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각지에서 온 주먹패 오야붕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이 떠 있습니다. 수고했네 두한 아우님. 자네가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어. 하하. 작두가 외칩니다. 건배. 우리 동지들. 그동안 고생한 김두한 오야붕을 위해 건배를 들어보세. 짜코가 손을 들어올립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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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가 일어섭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단은 경성 일대에 진행되는 모든 공사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징용을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 점은 염려하지 말아 주십시오. 짜코가 계속합니다. 맞아. 우리한테 맡기게. 하하. 아,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아닌가. 하지만 그 순간 김영태가 일어섭니다.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근로보국대를 이끌어갈 서기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학력을 말하는 건가? 작두가 묻습니다. 고보 출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서 작업도 많고 행정적인 업무도 많을 테니까요. 짜코가 고개를 기울입니다. 허참. 아이, 부하들 중에 그럴 만한 자가 있을지 모르겠구만. 하나같이 서당도 못 간 놈들 뿐인데. 그 순간 장도리가 손을 듭니다. 내 부하 중에 고보 출신이 하나 있습니다만. 모두가 놀라며 수군거립니다. 어이, 고보 출신이 있단 말이야? 김영태가 묻습니다. 이 당장 불러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이미 나와 함께 경성에 와 있소. 삼수가 달려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이정재입니다. 그의 나이는 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정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앙고보 출신으로 서기 정도는 충분히 맡아볼 수 있을 거요. 장도리가 소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야붕? 김영태가 김두한을 봅니다. 일단 일을 맡겨보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넨 지금부터 청년단 서기 일을 맡아보게. 괜찮겠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만나갑니다. 무언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종로서 건물, 미화의 사무실, 경찰들이 모여 있습니다. 긴똑강과 같은 자에게 청년단을 맡기다니 도무지 총독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형사가 말합니다. 미화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상해. 참으로 이상하단 말이야. 그의 눈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단계 국장은 분명 미치는 장사는 안 할 사람이야.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공사 현장. 근로원들이 일합니다. 삽이 흙을 파고 손수레가 물자를 나릅니다. 폭발음이 울립니다. 김두한이 나타납니다. 근로원들이 모두 일을 멈추고 몰려옵니다. 형님 오셨어요. 작업반장이 신문을 들고 다가옵니다. 큰형님, 형님께서 신문에 나셨어요. 김두한이 신문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거리의 불량아들이 대일본 제국의 성전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다. 과거 선량한 조선인이었던 청년들은 황국신민의 길로 들어섰다. 과거 종로의 건달이었던 김두한을 중심으로 청년단원이 된 주먹패들은 천황폐하의 성전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신문은 사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두한이 신문을 찢어버립니다. 종이가 산산조각납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우미관. 그 밤 김두한은 술을 마십니다. 계속 마십니다. 두한아. 진영이 불러도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더 마실 수는 없습니다. 김목이 잔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김두한의 손이 더 빠릅니다. 두한아,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말게. 김영태가 말해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 단계에게 깨끗하게 당했습니다. 그가 중얼거립니다. 미화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처럼 난 정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처럼 나도 일본과 싸워왔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날 보며 통곡을 하고 계시겠지. 그가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욕이야. 이제 나는 일본의 협력자가 되어버렸어. 경무국 건물. 단계의 사무실. 단계가 신문을 읽습니다. 같은 신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서 말이야. 아주 화창하지 않은가? 혼맞지? 하야시의 거소. 미우라가 신문을 보여줍니다. 김두한 오야붕이 창설한 청년단을 대서특필로 다루었습니다. 하야시가 신문을 봅니다. 더 볼 것도 없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신문을 덮습니다. 김두한이 꽤나 약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진 당해낼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김두한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야. 미우라가 말을 잇고 싶어 합니다. 하야시가 손을 들어 올립니다. 미우라, 모른 척 애쓸 필요까진 없다. 내 몸속에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이 내 영혼의 부채인 것이다. 새벽. 관철여관. 김두한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저께 일로 그냥 기분도 안 좋을 텐디 말이요. 김목이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떨쳐버리고 싶었겠지. 삼각산.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갑니다. 산 위에서 그는 무술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 김좌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독립군에게는 가족을 생각할 시간이 없단다. 눈물도 흘릴 시간이 없어. 오직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만이 독립군을 만든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아비가 살아온 것처럼 살 수 있겠느냐? 소년 김두한의 대답이 들립니다. 예, 해낼 거예요. 두한이는 해낼 거예요. 해낼 거예요. 아버님, 그 약속, 그 맹세, 그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산 정상에서 김두한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처음에는 낮은 신음, 그 다음에는 더 큰 울음, 그 다음에는 절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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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산 위에 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람이 그것을 모든 방향으로 실어 나릅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오릅니다. 산의 정적을 깨는 한 남자의 절망의 울음. 그것이 야인시대 46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야인시대 46화 어떠셨나요? 단계와의 2차 단판에서 벌어진 정치적 거래. 영리한 권력자가 어떻게 상대를 올가매는지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신문 기사라는 것이
어떻게 한 영웅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그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을 겁니다. 미화는 여전히 김두한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야시는 씁쓸함 속에서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글로 보국되는 창설되었지만 그것의 의미는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젊은이 이정재는 누구인가?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의 눈빛에 담긴 것은 무엇인가? 최동열의 잡지사는 태워졌습니다. 그의 꿈과 이상은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김희수는 고문실에서 미쳤습니다. 그의 저항은 개인적인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울부짖는 한 남자. 그의 울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웅이 영웅으로 남을 수 없다는 절망인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인가? 아니면 자신이 무너진 것을 깨닫는 순간의 울음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음 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김두한은 이 절망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를 추적하는 미화와 그를 지켜보는 하야시,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정재. 모든 것이 얽혀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씨앗들이 심어지고 그 씨앗들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에서 더욱 큰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김두한의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일제의 권력과 한 개인의 저항, 그 사이에서 타협이 가능한가? 역사 속에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야인 시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